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멀리서 온 것 같고요. 촌에서 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명동 6번 출구에서 이거 찾아오는데 20분 걸렸어요. 381m를 근방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사실은 이 서울에 살 곳이 못 되구나. 제가 사실은 기차도 없는 곳에서 있다가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와서 딸네 집에서 자고 딸 자취방에서 자고 왔는데 어찌 헤맸는지 지금 제가 발표를 제대로 할지 걱정입니다. 저는 통영 충렬여고에 근무를 합니다. 제가 환경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전과를 해서 7년차 사회 선생님입니다. 그전에는 컴퓨터를 18년 가르쳤습니다. 예. 사실 잘한 건 없는데요. 제가 좀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앞세우에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뭐 세계에 홍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들려드렸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사회교사로 전과를 하고 나서 유네스코 학교를 만들고 나서 학생들에게 독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4팀 했고요. 올해는 2팀을 운영을 했는데 위대한 전환이라는 요 책에 보면 지구온도 2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독일의 셀런 후보 교수님이 항상 강의를 가며 하시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쌤들 계신 분한테 질문을 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하는데요. 조부모 세대하고 현재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조부모 세대보다 현재 세대가 더 잘 살고 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조부모 세대에는 뭐 솔가지 드시고 보릿고개 이랬잖아요. 그죠? 자, 손자 세대가 지금 우리 현 세대보다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손들기를 한대요. 그러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손드는 횟수가 줄어든답니다. 마지막 손자 세대가 못 살아도 관계없다 이러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든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도 항상 강의 가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잖아요. 그죠? ESD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왜 죽었냐 봤더니, 저 새는 막 입이 크니까 반짝반짝하면 막 이런 라이터 이런 것도 먹는 거예요. 라이터 이런 것도. 자기 다 플라스틱 먹고 죽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수업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그 미세먼지 대응이나 환경교육을 초중교에 이렇게 많이 가요. 강의를 가면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오기 전에 성포중학교에 전교생 157명 되는 학교에 제가 가서, 실제 중학교입니다. 가서 강의할 때 쓴 그걸 조금 추가해갖고 가져왔거든요. 보얀 슬렛이라는 이 네덜란드 청년은 16살에 쓰레기섬, 태평양 쓰레기섬에 갑니다. 찰스 무어 선장이 쓰레기섬을 발견했고요. 이 친구가 바다에 가보니까 스킨스쿠버를 막 해보니까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16살 소년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안 치우지? 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 청년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은 2013년에 오션 클린업이라는 CEO가 돼요. 이 쓰레기가 이리 많은 걸 직접 여기 쓰레기 거대 지점 GPGP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갑니다. 직접 가서 이 쓰레기 현장을 보고 지금 이거 설치한 거죠. 사실 오션 클린업에는 정직원은 12명 있고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100여 명 있대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자가동력, 태양광해에서 자가동력으로 쓰레기를 다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수거해서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요,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받은 그 영상인데요. 요 보얀 슬렛이요. 이 자기가 그때 2011년에 야, 이거 쓰레기 10년 치우면 지금 태평양 쓰레기 섬 요거 절반은 수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에.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자꾸 오는 거라. 그럼 이 쓰레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다의 쓰레기는 강물에서 오거든요. 강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 실제 이 청소선, 쓰레기 청소선을 판매를 합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싹 지나가면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선이 얼마 할까요? 9억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억. 그런데도 9억을 투자해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환경부에서 환경보존협회에서 지원금을 이제 CSI 동아리가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6년째 초중고등학교에 환경 캠페인 교육 갑니다. 가는데요. 너무 막 에코백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 하기가 제 스스로도 지겹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우리가 교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대양 쓰레기섬을 분리하는 거예요. 5대양에 쓰레기가 있어요. 이렇게 토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몇 학년한테 시키면 좋겠냐. 너 고등학교, 제가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써봐라 이랬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1, 2학년이 더 좋아해. 얘.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험 문제도 낸다 했어요. 자, 요것을 하는데요. 얘들아, 빨대 엄청 많이 쓰거든, 우리 학생들을요. 얘들아, 빨대 보내야 되는데 몇 년일까요?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몇 년일까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네, 500년.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 통영에서 겨울 일이 만들어 왔거든요. 예. 네. 500년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안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실천의 날 통합사회 시간에 모둠별로 수행평가하는 중에 한 모둠은 저희 매점에 플라스틱 이거 뭐고 빨대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종이 빨대를 이렇게 놨어요. 자기 돈을 2만 얼마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것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분해 기간이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는 사실 제가 중학교 미세 환경교육 가가지고 인기 엄청 끌었어요. 요거 했더니 라이트하고 500년이에요. 담배 피시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 안 되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분해 안 됩니다. 전구도 분해 안 돼요. 유리도 분해 안 되고요. 분해라는 거 아시죠? 분해가 안 된다고. 기저귀에 450년이랍니다. 저는 아이 키울 때요 100기저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애 알아야겠다 이러면서 애 알아야겠다 이래. 실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현 세대의 자원이나 환경을 충족하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한 환경, 그 다음에 자원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아껴 써야죠. 그래서 이게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문제, 미세먼지부터 기후변화부터 일회용 범주리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교육이고요. 자, 제가 저희 학교가 2019년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사실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했어요. 자, 그걸 소개할 건데요. 2016년에 유네스코 학교를 만들고 환경부에서 저탄소 친환경 최우수 학교에 현판을 붙였는데 제 혼자서 붙였습니다. 제 혼자서. 자, 붙였는데 지금 학교 특색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요. 교육과정 속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하면 고등학교는 고1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자율 동아리를 100개 해도 관계없는데 생기부의 기재는 1개밖에 못하는데 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 활동 내용은 기재 못하고 자율 동아리가 뭐고 개요 정도만 40자 내로 기재하라. 그게 끝이에요. 그럼 제가 동아리를 12개 운영하거든요. 자율 동아리가 10개, 그 다음에 본 동아리가 2개예요. 그러면 생기부에 기재 안 된다면 여고 학생들은 참여 안 합니다.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면.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창체로 갖고 온 거예요. 프로젝트로 해서 창체로 교육과정 속으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9개 유네스코 프로젝트 하는 9개 동아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왔기 때문에요. 기존에 계속 2015년, 16년, 14년부터 쭉 해온 자율 동아리예요. 근데 자율 동아리로 운영은 하지만 편성은 안 했다는 거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3월 6일 되면 어떠냐 3월 달 딱 첫 주 되면 만약에 세계 시민교육 딱 들어가요. 제가 강의해야 되는 게 그래 1년에 프로그램을 짜죠. 단 성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체에서 시간을 많이 안 빼줘요. 안 빼줘도 좋다. 저는 1학기 때 2시간, 세계 환경의 날에 2시간, 그 다음에 2학기 때 1시간 이런 정도만 주라. 한 5시간만 빼주라 해가지고 겨우 싹싹싹 빌어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학생부에 자율진로 개인 세트 어디에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아들이 엄청 좋아해요. CSI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56명 각 동아리별로 이렇게 인원이 많아 60명 된 동아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지식이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 기능을 가치와 태도로 전환해야 되죠. 내가 삶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는 유엔이 정했으니까 얘들아 2016년부터 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됐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지, 그제? 작년부터 해왔고 저작년도 해왔지. 그러니까 하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해요. 수업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걸 SDGs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모든 동아리가 요 17가지 중에 4개, 5개를 실천하죠. 예. 자, 10제 넘어가고요. 자, 저희는 또 통영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영 RC 세자트라 숲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RC 도시에서 지금 중점 각광을 받고 있는 세자트라 숲인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서 활동을 하고요. 지역의 문제를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이런 걸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BTW가 있는데 야가 못해요. 여가 엄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진수성찬 CSI 뭐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공정무역이 19년에 들어왔어요. 올해 창설된 동아리.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들어올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이번에 BTW 팀이 이제 뭘 했냐면은 제가 윤희상을 어떻게 알릴까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브릿지 투 더 월드는 유네스코가 성인한 프로그램인데 2년에 한 번씩 성인을 받더라고요. 세자트라 숲에서. 그래 봤는데요. 저희 통영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야가 있기 때문에 브릿지 투 더 월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통영시 인재 육성 장학금에서 이 아이들을 국내 탐방, 해외 탐방을 보내줘요. 그 통영시 세금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갔다 와서 대부분의 아들이 갔다 와서 심하게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너가 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왔는데 안 된다. 반드시 후속 동아리를 만들으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막 동부정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해외 탐방 가기 전에 이미 동아리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생기부에 들어간다. 고1 때 하고 끝납비 뭐 아무런 효과 없다. 대학에서 뭘 보는 거나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지속적으로 했나를 보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동아리인데요. 이 아이들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청소년의 꿈을 찾고요. 진로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RC가 굉장히 아마 다 와보셨을 건데요. 안 와보시면 와보시고요. 이번에 된 팀이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학생인데 얘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을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아리아리 팀이라 만들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윤희상을 어떻게 청소년에게 알릴까? 사실 통영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도 윤희상 씨를 잘 몰라요. 이 유명한 그래서 이 아들이 선생님 저 독일 가고 싶어요. 그래? 독일 가고 해줄게. 그래서 팀이 선발됐어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선발됐는데 이 팀들이요. 한 팀은 플라스틱을 줄이자고 한 팀은 장애인들에게도 우리 그 비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의 눈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근 1년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탐방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든 동아리가 제가 진수성찬인데요. 이 안은 2015년에 이제 14년에 브릿지 투더를 하고 후속 동아리로 15년에 만들었어요. 제가 호주에 데리고 갔는데요. 이때는 주제가 의식주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농업을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까? 내가 제발 농업 하지 말라 했어. 제가 농부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산청 지리산 밑에. 제가 개청 이동을 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농사 안 지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부의 딸 되겠더라고. 농부 딸 돼갖고 나중에 부녀회장하고 막 농사 짓고 이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선생님이 됐는데 지금 제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이러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텃밭하고 세자트라 텃밭을 운영하는데요. 이제 지금 올해는 배농사하고 우리 밀도 재배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SDGs 목표가 뭐냐면 빈곤, 기아 종식, 그 다음에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 보통 4개, 5개를 다 수행을 하죠. 자, 올해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배농사를 밭에다 배를 심고 싶대요. 세상에 이렇게 큰 대야를 사주래요. 제가 이거 사고요. 모를 심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제가 대상포진이 와갖고요. 온몸에. 자, 이래서 이제 배를 심고 물을 주고요. 제가 탈곡을 했습니다. 손으로. 매달린 거로 못 세서에 바빴어. 지금 이거 현미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뿌듯해하죠. 급식 안 남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미를 심어놨어요. 우리미를 지금 심어놨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가봤더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I 동아리가 사실은 제가 환경부에서도 지원금을 지금 3년째 받고 있는데요. 2016년이에요. 이때도 제가 호주를 데리고 갔는데 클린 스트리트인 통영이 관광도시인데 통영의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 이것이 주제였어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 갔네요. 호주에 갔더니 세상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은 쓰레기만 길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물어봤다 하니까 왜 쓰레기가 없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을 한다는 거죠. 분리수거를 우리는 플라스틱, 유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해요. 재활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뚜껑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있어. 그리고 분리되는 거는 가져가서 업체가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는 게 자기들도 분류를 해봤더니 분류가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재활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러면 좋다. 우리도 호주처럼 변화를 시켜보자. 우리도 관광도시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환경 캠페인 교육을 가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버린 곳, 관광지에 뭐 가보면 막 버려요. 그 다음에 그걸 치우고 꽃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SDGs 요런 목표를 수행하고요. 자, 제가 이거 통영초등학교에 가서 에코백 만들기를 했고요. 이건 용남초에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산초에 갔다 온 거고요. 자, 게릴라 가드닝. 지금 버스 정류장이에요. 저희 학교가 충렬 여중 여고가 같이 붙어 있거든. 자매 학교로요. 아이들이 버려요. 그러면 여중생은 고등학생이 버렸다고, 고등학생은 여중생이 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주로 갑니다. 이 주습니다. 접니다. 저 이렇게 주로 가면 요 아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주습니다. 이렇게 줘요. 열심히 줍고 이들 꽃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왔어요. 제가 꽃을 심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요. 사계절 꽃을 심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나가면 꽃 심을 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이 와서 꽃을 심으니까 많이 깨끗해져서 좋다. 향기도 좋고요.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아요. 경찰도 뭐 이렇게 교통규도 하다가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 뭐라겠죠. 그래서 제가 죽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배꽁초 없습니다. 제 죽는 걸 보고 지나가는 아줌마 너희가 지나가더만 이제 우리 신랑 보고 담배 피면 안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저걸 죽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겨울꽃 심었거든요. 지지난주에 겨울꽃을 심었는데 쓰레기가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 다 분리수거하고요. 다 해서 이렇게 꽃 심고 있어요. 이 여자가 접니다. 그게 대상포지 유지 안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요. 꽃 심으러 오라 하면. 예. 이렇게 같이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마라, 분리수거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이래서 얘들아 너희들 책을 읽어라. 이런 책을 사줍니다. 자,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이제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런 책을 사가지고 발표회를 하고요. 이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을 해. 주제를 정해서 주제도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까, 기아 빈곤,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학생 인권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래서 발표회, 토의회. 근데 이 아들이 해보더만 선생님 너무 좋아요. 또 책 또 사주세요. 제가 이만큼 사놨습니다. 근데 시험 끝나면 이제 해야 돼요. 23일, 12월 23일, 27일 이렇게 날짜도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EM 동아리는요. 이제 EM 비누 만드는 거는 뭐 치약 이런 건 다 했고 벌써요. 올해 이제 탈취제하고요. EM 비누하고 멍게 샴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초등학교 EM 비누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죠. 그래서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수질 오염 개선에 노력하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양과학대학에 가서 객스를 추출해 와야 돼요. 멍게 샴푸를 만들려면 객스를 추출하는 게 멍게 껍질이에요. 이 껍질을 이렇게 삶아서 뭐 이렇게 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얀 가루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걸 나온 걸 갖고 제가 멍게 샴푸를 만들었는데 일반 샴푸하고 EM 샴푸하고 멍게 샴푸를 딱 놓고요. 계란 흰자에다 실험을 합니다. 하면 계명활성제가 들어간 일반 샴푸는 바로 색깔이 변하고 녹아버려요. 그런데 멍게 샴푸하고 EM 샴푸. 근데 제가 써보니까 EM 샴푸는 이 기름기를 많이 빼고요. 멍게 샴푸는요. 제가 린스 안 쓰거든요. 제 이 머리가요. 그래서 멍게 샴푸가 좋더라고요. 그 비싸요. 비싸. 100g에 200만 원에 팔린대요. 객스가. 근데 교수님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저보고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노벨상 받아야 되겠다고. 제가 과학실에 가니까 두피 사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폰에 연결해갖고 제 머리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렇게 보고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냐는 이거 학생 머리카락을 갖고 왔어요. 제 머리카락은 너무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갖고 하고 이런 실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 동아리인데요. 2016년에 개설됐는데 통영에는 굴이 유명해요. 굴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그런데 굴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굴 껍데기 동산이 저희 학교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뭐 역시 여도 그 굴비료 공장도 가고요. 텃밭에 EM비료도 만들어서 텃밭에 주고요. 오이스터도 굴비료를 좋아서 시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 껍데기하고 이제 이거 박스 같은 거 재활용 이용해서 문패 만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요 동아리가 11월 9일에 연세대 가가지고요.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셔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연극을 또 했네요. 이렇게 연극을 하고요. 여기 제가 오늘 선물로 가져온 여기 아까 그 굴 이렇게 엣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남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굴 껍데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그 영상은 시간 관계상 안 보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상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교수님 찾아가서 사실은 논문도 이 들고 있는 게 영어 논문이거든요. 논문도 읽고요. 논문에 보면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이미 굴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시멘트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재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논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굴이 또 굴 껍데기를 바다에 이으면 정화하는 기능이 있대요. 자, 요런 거 이 교수님한테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통영시는 왜 정책적으로 굴을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라 이래가지고 시의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밑에 굴 수협이 있어요. 지금 김장철이니까 굴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해 5월달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역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업 중이라서 많이 못 데리고 가고 교장 선생님한테 사정해가지고 둘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의를 합니다. 어떤 질의를 하냐면 굴 폐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요. 이때 바로 아까 그 이분이요. 의원 이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장학금을 약속합니다.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200만 원 타러 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둘이 가서 했지만 아이가 너희잖아요. 참여한 아이는 그죠. 물론 동아리 아들은 많죠. 그 다 줄 수는 없고 그래 4명한테 50만 원씩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굴 껍데기로 수업 안기고요. 이번에 가서 이제 또 굴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패 만들기. 예, 이렇게 재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골 제작해 왔는데 저기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50개 준비해 왔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만들다가 재료가 지금 다 없어갖고 이거 못 잘라갖고 제가 다 못 만들고 왔어요. 거울은 충분히 될 거예요. 거울 한 개씩은 기념으로 가져가시고 혹시 또 더 갖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돌이 동아리는 있는데요. 야는 이제 우리가 관광도시니까 관광지도를 개편해요. 통영시 관광지도가 너무 복잡하다. 우리 거 보고 놀러 가이소 이러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배포를 했고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어까지 영어. 이제 영어까지 만들어야 생기부에 또 영어 공부 잘하는 아들은 또 이런 거 참여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지금 섬지도인데요. 지금 섬지도 캐릭터를 2개 지금 못 그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예시고요. 나중에 캐릭터를 다 열 거예요. 사실 아까 요 지도에 다 캐릭터를 그리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그렸고요. 거북선도 그렸고 다 일러스트로 그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CC 동아리는 환경연합인데 바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와요. 이 동아리를 제가 굉장히 이뻐해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상대로 제가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3년, 4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빈그릇 릴레이 운동을 해요. 이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2013년부터 빈그릇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세계환경의 날에 만든 거울도 주고요. 스티커도 주고요. 이렇게 텀블러 줍니다. 직접 제가 제작했습니다. 이걸 준다 하고 30회 하면 텀블러 너 갖고 싶은 거 줄게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비우네요. 빈 그릇을 하면. 예. 이거 받으려고. 이런 것도 효과가 있더라고. 뭐를 줘야 돼 요새 아들은. 예. 그 다음에 2017년에 개설된 TT 동아리는요. 전행리 미술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통영의 관광지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보물 찾는 동아리예요. 자,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힐링북을 이렇게 제작하고요. 자, 그다음에 공정무역 동아리가 올해 만들어진 동아리인데요. 이제 착한 소비, 윤리 소비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부스도 많이 합니다. 프리마켓에 가서 부스 운영도 하고요. 자, 학교에 가서 공정무역 마크를 그려봐라. 얘들아 공정무역이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공정무역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지. 그러면 반대를 말해라. 반대. 공정무역 반대를 갖고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커피, 그 다음에 뭐 축구공 이런 걸로 저희가 퍼즐을 만들었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퍼즐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축구공 만들려고 학교도 못 가고 만들고 있고 커피 그거 하루 종일 따도 학생들이 그죠? 예, 1달러를 못 벌잖아요. 1달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에 가서 공정무역 홍보를 하고 사실은 공정무역이 통영에는 아름다운 가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건의를 좀 하고 있고요. 시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공정무역 부스가 가서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걸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스를 운영하고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무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사주고 역시 발표에 토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손들어 아시는 분? 세계 환경의 날. 예, 다 아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 그래서 제가 선포중학교 최근에 가서 교사한테 물어봐도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 몰라요. 세계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퀴즈 낸다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기획을 해서 2시간을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 학교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1학년 실천의 날 사례도 발표하고 환경 도전 골든벨도 하고요. 업사이클링 현수막 그다음에 작품들도 전시하고요. 환경 독서 이런 것, 네팔 뭐 손골 이런 것도 했습니다. 올해. 자, 했는데 이런 거는 업사이클링 한 거예요. 제가 직접 저는 모든 행사에 플랜카드를 제가 업사이클링 합니다. 이걸 말라 10만 원 주고 자원을 아껴야지 쓰레기를 배출할 겁니까? 그래서 학교 행사에 모든 거는 제가 다 못하지만 제 행사 관련은 제가 업사이클링을 하고요. 다른 행사 기숙사나 이런 데 한 거는 저한테 다 줘요. 쓰레기를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재활용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 실천의 날 한 거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네팔에서 가져온 거 엽서 이렇게 발표하고 골든벨 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영에 5개국가 모여서 통영 모의 유네스코를 개최합니다. 올해가 4회째예요. 자, 그래서 올해 7월 13일에 했는데 주제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정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도 하고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참가합니다. 네. 갔네 5개국가. 자, 그래서 요것도 업사이클링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TF팀인데 5개국가 참여해서 이제 이 국장님, RC 국장님 오셔갖고 해주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참석 안 하고 교사는 홍도수.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생들. 이제 학생들한테 미안해서 얘들아 미안한데 교장 선생님 오시라 할까? 부르지 마. 그럼 국장님 부를까? 예, 국장님 오시라고. 항상 매년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아, 사실 실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지면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렬여고가 아니고 통영 관내에 아이들이 이런 지역 문제를 갖고 전 지구적인 문제 SDGs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항상 매년 바꾼다. 성평등 막 이런 거 다 했거든. 주제별로요. 문화 다양성 이런 거 하는데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요. 내년에는 아마 기후변화를 할란가 아이들이 정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팔과 우리 사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학용품이 진짜 집에 가보면 안 쓰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못 사는 나라 네팔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 없어서 글을 쓸 수도 없고요. 책이 없어서 미국 책으로 갖고 수업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합 사회를 가르치는데요. 4단원 이게 마지막 단원에 세계화 단원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세계화는 이미 되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뭐 몽골 뭐 이런 게르 이런 거 막 배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네팔의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야 이거 엽서 만들어. 도가지 제가 4분의 1 자릅니다. 잘라갖고 2개 하나에 2개씩 해서 하나는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답 써라. 이거 편지 써라. 하나는 내가 답장 받아왔구만. 이렇게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한 동아리 이상은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있었던 걸 쭉 자유롭게 나열해라. 12월 10일까지 내면 상을 주겠다. 사회든 국가든 뭐든 한 개 정도밖에 수상의 기록을 못합니다. 생기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으려면 진로와 연계된 사회 쪽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이걸 이제 열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영 바다에 잘피가 있어요. 잘피, 금어머리 잘피가 있는데 금어머리 말이 있는데요. 2019년 그 통영지원청하고요, 거제연합하고 같이 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 48명이 참가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요. 금어머리 종류가 있는데 포기 금어리 있는데요. 해오말 요 잘피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이래요. 그러면 이 야가 이렇게 많이 자랐다는 거는 이미 기후 변화가 느껴지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야가 수온이 상승하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피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이제 아이를 데리고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실천의 날인데요. 이제 제가 1단원이 우리 단원의 인간 자연 행복 단원이고 9단원이 지속 가능한 3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 가지고 학기 초가 되면 ESD와 SDG를 실천하는 실천의 날을 만들어 보게 합니다. 모든 별로. 예,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항상 SDGs와 연관된 목표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별로 지켜야 할 상황을요,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하고, 이거 1시간요. 그다음에 요거는 포스트 그리기 1시간 이렇게 그려냅니다. 자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2015 교육과정 역량에 따라서 이런 역량으로 점수를 매기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우리 삶에 녹여내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몽골 가고 제가 네팔에 환경교육을 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리 포스트를 들고 몽골에 간 이거 상황이에요. 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이거 초중고 선생님들입니다. 몽골의 선생님들에게 환경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은 몽골 가고 겨울은 네팔을 갑니다. 올 1월에도 지금 12명 선생님들을 데리고 갑니다. 돈은 잡입니다. 제가 순수하게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니까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20분을 2시간처럼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홍도순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별명을 하나